오늘은 새로운 초대석을 만들었는데요. MPO 경영의 리더를 모시는 특별한 장소이죠. 자, 오늘 특별히 정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김근태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근태 박사님이 MPO 경영학 박사를 졸업하시고 이제 학위도 받고 박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MPO 경영학 박사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함께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꿀팁의 김근태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특별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사회복지사로 재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쪽 분야에서 홍보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복지학 학사 그리고 사회복지학 석사만으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선생님들께 홍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였습니다. 근데 김성철 교수님께서 박사과정 진학을 권유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사과정을 통해서 MPO 경영학이라고 하는 좀 새로 만들어진 학과이고 국내 최초의 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 MPO 경영학 박사를 통해서 얻은 나름대로 가장 큰 인사이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선 사회복지사로 이제 쭉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로서의 그런 시선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가치 이런 것들은 잘 배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저는 관리자로서의 경험 혹은 경영자로서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MPO 경영학에 올라오게 되어서 아무래도 더 넓은 시선, 더 높은 곳에서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학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홍보 강사로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또 홍보 강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 갔는지 또 더 나아가서 복지 꿀팁이라고 하죠. 복지 꿀팁을 만들게 된 배경 더 나아가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전국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두 홍보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사실 전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출신의 홍보 강사로 지금 저는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홍보를 강의하는 강사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영리 홍보 마케팅을 하는 강사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주민을 알리는 가치 그리고 약간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을 한 그런 홍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가치는 비영리지만 실력은 영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강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사회복지 현장을 위한 비영리 마케팅, 사회복지 홍보 좋은 강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블로그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또는 SNS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파하고 계신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것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궁금해하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신의 채널을 가진다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좋은 가치, 아주 좋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알리지 않으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만의 채널을 가지고 꾸준히 기록해 나갈 때 그렇죠. 이게 진정한 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작성했던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에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담아내고 있었고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 6년째 서울시 복지재단 홍보 대행을 성공하고 있던 것도 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해본 것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실제로 제가 해본 것을 바탕으로 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그리고 효과성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브랜드 사회복지사죠. 아마 직제목이 나브랜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도전도 받고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됐는데요. 그 나브랜드 사회복지사를 집필한 그 책에 대한 계기라든지
또 거기에서 주는 주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네, 책 나브랜드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장하신 자신만의 그 브랜드로 성장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은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다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상황, 즉 소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소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 과정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은 성장을 해야지만 소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장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서 복지꿀팁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꿀팁이라는 브랜드는 하루에 한 건 사회복지 혹은 홍보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나가고, 책 나브랜드 사회복지사는 9명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한 이야기를 그려낸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보 관련된 이야기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제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소진이죠. 소진 속에서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장해야 되는구나. 성장을 해야지만 이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하나씩 사회복지 혹은 홍보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담아내게 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책에다가 담아내시면서 혹시 저처럼 현장에서 길을 잃고 혹은 소진에 빠진 선생님들이 있다면요, 그 책을 보시면서 저처럼 같이 이런 식으로도 소진을 극복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였냐면은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일을 하는 경우들요,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길을 잃고 혹은 목표를 잃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홍보라고 하는 행위를 왜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5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에는 아주 그냥 평상적인 답변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불편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홍보를 왜 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그때는 진짜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 진짜 이유를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이 업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이 챗GP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만 되는지 그 좀 이유와 좀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AI,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력 부족입니다. 한 5명이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한 3명 정도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담이라던가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생기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민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8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안에 내 업을 다 끝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사회복지사분들이 길게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집중적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화시켜서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 노하우를 열심히 교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홍보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홍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홍보 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연차 직원이 홍보 담당자를 맡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홍보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에 대한 미션, 비전, 우리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해를 갖고 있는 직원이 홍보를 맡아야 우리 기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아름답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홍보 담당자들이 1년차 혹은 신입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담은 홍보보다는 약간 비주얼적인 혹은 기술 위주의 홍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홍보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상태로 홍보를 하게 되니 우리의 깊이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대리급 이상, 팀장급 이상이 맡아서 우리 기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또 우리 직원분들과의 또 소통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변화를 이끄는 비전,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비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변화를 이끄는 비전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강사는 먼저 공부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내가 먼저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요리하는 거죠.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드시기 좋게 지식을 잘 재단하고 요리하고 먹기 좋게 플레이팅해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수준이 사회복지 전체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강생은 모르시겠죠. 제가 먼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계 전반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톡방, 지금 한 2,600명 가입된 단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가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정제된 강의로 나가고, 그러니까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강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김근태 우리 박사님의 계획은 홍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특히 홍보 쪽에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영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한번 좀 예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계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강사로 보는 시선은 조금 이제 쉬운 점과 좀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비영리 마케팅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이 더더욱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다 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우리 같은 비영리 기관이 그 빈 부분을 메꿔가는 역할들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보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 그리고 약간 어렵게 느껴진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제가 전국 보수교육 강사로 사회복지사 교육을 나가면은 도시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인력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지역에 갔을 때는 거의 뭐 50대 아니면 40, 50대 후반 이런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재취업하신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사회복지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그런 업무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지 않게 최후의 보루로서 제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의 활동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자원 개발을 잘하는, 그리고 우리 조직을 잘 알리는 기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면은 기관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기관에 내가 후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대기업의 이름을 보고 구매하는 것처럼 비영리 서비스도 혹은 휴먼 서비스도 특정한 브랜드의 이름에 힘입어서 팔리게 되는, 신청하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높아진 만큼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은 팁을 주셨고 많은 비전을 보게 됐고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김근태 박사님 앞으로 쭉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 강사님으로
등극하고 또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김희대 박사님과의 만남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